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 에이스였어요. 에이스였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같은 자습실에서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진짜 일찍 와서 새벽에 가고 막 그렇게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도 일단 유의미한 질문만 하고 딱 필요한 공부만 그런 하는 친구였었고, 1차 시험 관련돼서 어떤 팁을 드리고 싶다고 해갖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1차 시험에 합격했었구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많이 배워보세요. 2차 시험 전에는 이 친구도 너무 바쁘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못 해줬을 건데, 지금 이제 할 거 없거든요. 할 거 없으니까 좀 편하게 많이 물어보면 계속 대답해 줄 거예요. 심심하거든. 심심해서 왔어요. 잘 그렇게 해서, 여러분 1차 공부하시는데 뭔가 막막하잖아요. 1차 시험에 대한 최근 합격자잖아요. 최근 합격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주원이에요. 이주원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다 아시는 얼굴들인데,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이었고, 이번이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 1기였는데 와서 정말 저는 도움 많이 받은 만큼 이렇게 1차 분들도 다 도움 받아서 같이 59기로 왔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붙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뭐 1차 시험은 좀 잘 본 편이에요. 그래서 공신력은 있을 수 있는데, 공부법에 대해서 뭐 평균 90은 넘었고요. 그래서 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왔어요. 자, 일단 1차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4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4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이 많아요. 처음은 진짜 막막하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를 외우면 하나를 까먹고, 그래서 좀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안 겪었으면 싶어갖고, 제가 객관식 문제 푸는 법들이나 아니면 내용적인 거를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또 간단하게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 2차랑 이제 다 1차 종합반 분들이 3월부터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좀 심도 있게 하려면, 동차를 놓으려면 솔직히 1차 때부터 2차를 조금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2차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1차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자, 일단 민법, 제가 공부할 때는 민법은 저는 일단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이게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민법을 하면서 목차를 그냥 목차부터 외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이 맞나요? 처음에 자연인 나오고, 그 다음 법인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의사표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 취소, 무효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이렇게 목차를 시켜놓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나 조문을 할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따가 저는 이제 특상에서 좀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법이 양이 제일 많아서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막 제척 기간도 다 다르고, 막 어떤 거는 여행계약 뭐 저 때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막 6개월 막 맞나? 하여튼 그래서 막 그런 것들 꼭 강약을 둬서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제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풀잖아요.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제가 좀 진입을 늦게 했어요. 9월쯤에 시작을 해갖고 12월에 이제 1독을 다 못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민법이 제가 47.5점이 나왔어요. 12월에. 그 다음에 특상디가 6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가 베이스는 있는 편이라 자가가 85였는데, 시험 때는 민법을 제일 잘 봤어요. 민법이 제가 시험 때 한 개 틀렸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게 끌어올리게 됐는지 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객관식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객관식 두꺼운 거 있잖아요. 다 여기는 뭐 포인트 객관식도 많이 풀 거고, 아니면 저는
제가 푼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답이 저희가 지금 혼자 공부를 할 때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오늘 민법 30문제 풀어야겠다 하면 2번이 답이면 2번 찍고 맞았네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10문제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요. 1번부터 풀다가 예를 들면 뭐 모르는 게 답은 맞췄는데 답이 2번이에요. 근데 4번이 모르는 게 나와 있으면 이제 왜 4번이 그게 답이 아닌지 하나하나 다 뜯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 판례는 여기서 이 판례가 모르는 사시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판례예요. 그러면 이 판례가 왜 이렇게 설실했지? 이거 다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나와도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갖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법인 예를 못 들 것 같고 하여튼 민법 하여튼 모든 1, 2, 3, 4, 5를 다 하나씩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판례가 갖는 왜 판례가 진짜 이거 민특상디 다 공통이고 2차 와서도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이 판례의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면 이제 2심에서 뒤집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끝까지 상고까지 간 것도 있을 텐데 대법원을 갔다는 소리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판사들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고 변호사들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판례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판례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민법은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독 저는 기본서를 일단 정독을 한번 하고 객관식을 풀었고 민법은 그러면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올라요. 제가 이게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실전은 시험이고 제가 12월에는 아까 47.5점 맞았다고 했는데 1월에 봤을 때는 그때도 얼마 안 올랐어요. 한 55점 민법이. 그리고 어느 이제 포인트를 겪고 나서 이제 80대로 확 오르고 시험 때 잘 본 건데 또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 모의고사 볼 때 민법이 한 30번 정도 풀고 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7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판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뜯어서 이해해보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지문 판례가 5개가 동시에 보이는 경지가 와요. 이거 1, 2, 3, 4, 5가 그래서 딱 그런 경지로 만들고 객관식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민법 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법이라서 처음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반려된다. 이게 반려가 뭔지도 모르는데 반려 이렇게 나오고 출원의 이익 과정, 출원 절차, 그 다음에 심사 절차, 심판 절차 쭉쭉 가는데 지금 아까 민법이랑 모든 법이 공통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건 이따가 조금 좀 뒷타임에 제가 생각해 놓은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특허로 치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아는 소리인데 여기서 판례가 설치한 게 의미가 뭘까? 아니면 네,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으면 판례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일단 특허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문이 되게 중요해요. 조문이 솔직히 처음 읽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치사하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 특허 문제 풀다가 제일 당황했던 게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었던 게 기출인가 푸는데 이제 1사부제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1, 2, 3, 4, 5가 뭐가 틀린 게 있는지 하나도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았어요. 틀린 걸 찾으시는데 그리고 답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조문을 보고 봤더니 아직도 틀린 게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1사부제리는 동일 사실 또는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객관식에 나왔는데 이게 또는이 아니라 미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이렇게 치사하게 내도 되나 싶어갖고 진짜 조문이 중요해요. 이게 법 과목이기 때문에 조문집을 항상 옆에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것도 그렇고 민특상디 전부 다 저는 예를 들면 모르는 게 딱 상황이 발생해요. 문제 풀다가 그러면 이게 판례가 있나 찾고 조문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래서 거의 조문집을 다 통째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되게 도움되는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민법이랑 똑같이 어느 조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데 출원 단계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어디쯤 조문이 위치해 있었을까? 이게 어느 부분의 내용일까? 이걸 다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본서를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1차는 역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듣고 바로 객관식을 풀었어요. 판례 강의까지도 듣고. 근데 절대 못 풀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풀었는데. 그럼 아까 했듯이 이제 그때부터 기본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었구나 하고 되게 오래 걸리면서 이제 좀 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고 그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모식도로 한번 좀 추천드리는 게 어떤 과정이 특허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처음에는 무슨 조문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서류 제출하는 방식 심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원 절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절 이유가 쭉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우선 출원 단계에 이익제도 같은 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거절됐을 때는 보전각하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표도 역시 뭐 특허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심판소송 부분이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거의 많아요. 디자인 보호법도 그렇고. 그래서 전 처음 할 때 특허에서 보전각하 너무 어려웠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었고 그 다음에 저 심판소송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상표에서 똑같은 걸 또 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어려워요. 아직도. 그 다음에 디보에서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판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원래 조문이 이렇게 특허법이 200조 때까지 있는데 PCT 포함해서 그 조문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다 판례 이론으로 발전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의식적 제외나 균등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문이 없는데 판례가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 판례가 왜 나왔는지 좀 이게 의의나 취지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상표는 저는 그 조문이랑 판례를 좀 했는데 심사 기준에 좀 많이 치였었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심사 기준을 좀 과감히 버렸는데 안 나와서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상표도 그 법이기 때문에 조문 판례가 중요하고 조문은 근데 특허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앞쪽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막 20몇 조에 뭐가 있고 뭐 방식 심사 부분은 상표 부분은 저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상표는 저는 이제 등록 단계에서 출원 단계 등록 단계에서 33조, 34조, 35조 뭐 등이랑 이제 뒷부분에서 90조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조문들이 있잖아요. 상표는 솔직히 33, 34만 하면 반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특허만큼. 특허를 하고 또 상표를 하면 이제 연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디보는 저는 거의 그냥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보가 제 2차 디보 선택이 아니라서 뭐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차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특허 반 상표 반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뭐 유사 판단 뭔가 유사까지 하는 것도 상표 같기도 하고 뭐 심판소송은 특허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특상을 일단 잡으시고 민법은 꼭 껴야 돼요. 좀 공부량을 그리고 민법이 이게 2차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민법을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민사소송법이 2차 과목인데 2차에서 이제 민사소송법을 하려면 민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다 들고 가야 되고 민법을 그리고 100점 만점 민법은 40점짜리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40문제가 있고 100점짜리니까 비중을 제일 높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제가 법 공부할 때 비중이 민법이 한 5 정도 된 것 같고 6 정도 된 것 같아요. 민법 6이고 특허가 한 2.5 그다음에 상표가 한 1 나머지 디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그 배점 순서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민법이 제일 100점짜리고 특허는 50점짜리고 상표 디자인은 25점짜리인데 공부량을 1대1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과는 제가 베이스가 있어갖고 조금 그거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늦게 진입을 해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강의를 신청해 놓고 자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저 유튜브 보면서 자잖아요. 근데 그때 생물 강의 틀어놓고 그냥 보면서 자요. 그러면
물론 기억 못해요. 근데 뭐 지금도 기억 뭐 나는 거는 그냥 단어 같은 건 떠올라요. 원엑세포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시험 볼 때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게 막 어떻게든 다 끄집어져내요.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하고 생물은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찍었는데 잘 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면서도 공부를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리고 또 대신 쉴 때는 확실히 쉬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장기예요. 이제 1차도 길고 2차도 길고, 솔직히 만약에 내년에 2차 합격을 하신다고 쳐도 1차 한 번에 붙고 동차로 하신다 쳐도 앞으로 1년이 남았어요. 그럼 이 짓을 1년을 더 해야 돼요, 최소. 그러면 벌써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동차는 어려운데 그럼 기득으로 간다고 쳐요. 그럼 최소 이 짓을 2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득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월화수목금토일 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쉬는 날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동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결국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또 노는 거에 죄책감 들지 말았으면 해요. 놀 땐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땐, 그러니까 제 마인드가 어제 3시간 놀았으니까 내일 4시간 더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놀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뭔가 제가 이거는 옆학원 강사님인데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좋으신 분이 있어갖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 소리를 왜 하냐면 1차 시험을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초시로 붙고 1차 점수가 높으니까 이제 동차를 하고 2차 떨어지고 1차를 그냥 가서 봤어요. 그래서 혹시 붙으면 이게 1년 연장이 될까 해서 그래서 또 알아봤죠. 혹시 1차 떨어지면 2차 못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수험표도 신기하게 전시험 1차 시험 합격자 이렇게 써 있어서 뭔가 수험표도 깐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소리가 왜 나왔냐면, 제가 지구과학을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구과학을 다 맞았어요. 전 지구과학 베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 보는데 막 이번에 돌로마이트가 나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맞췄는지, 일단 나머지가 다 아니겠는데 노래 생각나면서 막, 하여튼 지구과는 좀 좋은 강사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베이스가 있어서 저는 문제 위주로 풀었고, 일단 저는 뭐 논술 강의 같은 걸 했었어 갖고 일반 물리 일반 화학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화학을 되게 자신 있어 했는데 화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생물도 어려운데 저는 문제 풀 때, 자과 풀 때 이제 지구화학부터 풀고 그래서 생물 풀고, 그건 yes or no니까 진짜 한 1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생지 합쳐서. 그 다음에 물리 한 15분 정도에 풀고 나머지 30분에서 35분은 화학에 쏟았는데 화학을 8개 정도밖에 못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학에 자신이 있는데도. 그래서 좀 문제 푸는 순서를 좀 화학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저도 화학 자신 있는 편인데 화학이 제일 오래 걸렸기 때문에 좀 지생물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생지물화 뭔가 이렇게 거꾸로 푸는 거 추천드리고, 또 산재는 저는 그거부터 풀었어요. 그 뒤에 디보부터. 디보 풀고 상표 풀고 특허 풀었어요. 민법도 자기가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있잖아요. 근데 민법은 12, 12, 88인가? 그렇게 뭐 총칙 12개, 물권법 12개, 채권 총칙 8개, 88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채권부터 풀었어요. 왜냐면 그쪽이 좀 자신 있어갖고. 그래서 자신 있는 거부터 풀고, 괜히 쓸데없는 거부터 하다가 시간 다 버리면 안 되니까 자신 있는 거부터 풀고 나머지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 푸실 때 시간 안 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랑 이제 지금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부터예요. 이제 좀 1차랑 2차랑 완전 다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1차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동차 때 너무 힘들었어 갖고, 왜냐면 저는 산재를 90점이 넘었는데 2차를 처음 쓸 때 GS에서 내가 뭘 써야 되지? 이런 거에 아무것도 감이 안 잡혔어요. 지금 솔직히 2차 시험 문제지 갖다 놓고 답 맞추라 그러면 1차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답 맞출 수 있어요. 근데 30점짜리 내면 최소 5장은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심판원의 결론은 예측하시고 하면 기각심결 이렇게 쓰면 뭐 나머지를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채우는 거를 좀 1차 때부터 하셨으면, 그러니까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근데 그 방법이 묻지마로 GS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금부터는 이제 여롭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문이랑 의의 취지 같은 거를 다 미리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상표법 예를 들면 33조 뭐 1항 3호 뭐 이런 거는 뭐 자타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등록을 불허하고 뭐 설사 작사 상표 식별력이 있더라도 독점 정성이 없는 상표에 등록을 불허한다라고 판례가 설시했는데, 이렇게 취지 같은 거는 판례가 설시한 취지를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특허도 이제 판례가 설시한 취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압축해서 쓰면 되는데 외울 때는 그냥 좀 뭔가 의의 취지는 최소 외워놓고 2차 준비를 하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도서관 뭐 책을 사러 갔어요. 저는 오늘 전공책 연력학을 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서점 가서 다 뒤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서점을 들어가서 뭐 대학교 과목 있는데 코너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공과 연력학을 찾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책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조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저는 그냥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어요. 119조 1항 3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좀 2차 얘기긴 한데, 저는 판례 4개, 그러니까 동일성 나오면 4개 써야지. 예를 들면 뭐 90조 3항 나오면 판례 4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그러니까 솔직히 1차 때부터 그렇게 하시긴 힘드는데 최소 판례의 주소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특허 같은, 일본 상표는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의학용도 발명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기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양리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게 발명의 설명 위반인지 아니면 청구범 위반인지 뭐 42조 3항인지 4항인지 무효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 판례가 위치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에 아까 계속 공통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위치가 어딘지 판례를 좀 뜯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팁은 좀 공부되셨으면 의의 취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판례 위치 아시고, 두 문자는 저는 1차 할 때 두 문자 안 땄거든요. 두 문자 왜 따는 거지? 이거 판례는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문자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표 같은 건 되게 병렬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부가 뭐야? 이렇게 하면 1차에는 좋은 말 써 있어요. 식별력 있고 뭐 강한 인상을 주고 뭐 이런 게 요부다. 한 2차 때는 그걸 다 써야 돼요. 그럼 1차 때부터 이제 요부가 뭔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두 문자를 한 50개씩이라도 외워두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2차 수험 기간 솔직히 하면서 좀 기간이 짧아갖고, 왜냐하면 저희 때 코로나로 연기됐어갖고 이제 두 문자 같은, 저 공부 시간이 일단 특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동차는 민소가 양이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소는 막 우스갯소리로 특허 상표를 일본어로 공부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특상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상도 동차 때는 이제 의의 취지 겨우 외우고 두 문자 그냥 겨우 외우고 들어가서 뭐 쓰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썼는데, 뭐 꽈락은 특허는 안 뜨긴 했지만 미리 그걸 해놓으시면 이제 2차 때 민사소송법에 그만큼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민사소송법을 미리 하면 좋긴 한데 지금은 좀 시기인지라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돼서 1차랑 2차랑 연계되는 딱 연결고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판례예요, 조문이랑. 근데 1차랑 2차랑 좀 다른 부분은 또 2차는 법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1차처럼 치사하게 심판장, 심판원장, 심사관, 그거 솔직히 그거 변리사님들 아실라나? 그거 그냥 특허청 들어가서 서식 다운받고 이거 여기다 보내면 되지 이러는데, 그거 좀 치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객관식으로 대비하시고, 좀 같이 심도 있게 하고 싶다 하면 판례를 판례 노트 같은 게 있으니까, 이 판례가 왜 나왔고 뭐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러니까 판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게 뉴발란스 판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등록 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전은 이제 뉴발란스 판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 후 사실치가 문제가 되는 판례인데, 이제 그 판례가 왜 나왔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왜 싸웠구나. 그래서 소수의견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치열한, 나름 재밌어요. 저는 상표 전압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시트리 판례가 아닌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 보면서
한 원문이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수 의견이 반대 의견을 까고 그러면 반대 의견 또 다수 의견 반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오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왜 이런 말들을 했고 다 이게 일리 있네 일리 있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 남으면 판례 원문을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법원 판례를. 그 예를 들면 판례집이 상표도 있잖아요. 그러면 1차는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말 써져 있는 거 그것만 보거든요. OX 찍으니까. 그 밑에 사실관계를 쭉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했구나. 시간이 남으시면 물론. 지금 일단 1차 합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1차 시험이 더 방대했다고 생각해요. 양이. 왜냐면 얕고 넓게 하는 건데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민특성디 물화생지가 솔직히 1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인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기출이 중요하고 객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심사 기준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붙었어요. 근데 최소한 방어적으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심사 기준 같은 거는 알아두시고 뭐 판례 없는 심사 기준들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좀 1차 분들이시라서 미리 생각이 있으시면 그 솔직히 저는 이제 붙으신 변리사님들 선배들이나 이제 저희 과에서 좀 많이 준비하셨어 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 1차 때는 뭘 같이 하면 좋을까? 저는 괜히 1차 다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처음에 야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좀 까불었는데 그게 안 돼 갖고 만약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성을 깊이 있게 하셔도 되고 민소를 하셔도 되는데 1차랑 2차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민소는 살짝 늦은 감이 있고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인데 진짜 중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판례 저는 이제 도서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영남 변리사님이나 조현준 변리사님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이 판례가 의미가 중요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있으시면 김영남 변리사님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판례 심화 강의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완전 판례를 다 뜯어주세요. 그래서 좀 1차 때 들으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중에 합격해서 2차 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도 있는데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 공부 방법은 네. 1차 시험이 5월로 미뤄졌는데 네. 처음에 모의고사 2번 정도 점수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문법이 모의고사 점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을 되게 문제풀이 점수가 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게 언제 높아지냐면 객관식을 이제 제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10문제를 풀면서 1시간씩 지나니까 이거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진도는 안 나가고 진짜 너무 답답한데 진짜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좀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특성도 마찬가지고 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 게 주변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거 국룰인데 민법은 총칙 다 고수잖아요. 그리고 상표도 유사 판단 다 잘해요. 뒤에 심판소송 못하고 민법도 뒤에 도급, 조합 진짜 저도 어려웠거든요. 불법행위는 맨날 듣던 거니까 아는데 근데 이게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순공부 시간을 8시간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게 한 민법 같은 경우에 도돌이표를 찍어요. 이제 하다가 민법 총칙 보고 물권법 보고 이제 또 특상 하다 보면 앞에 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민법 총칙을 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아는 거를 8시간에 민법 총칙을 또 했어요. 그리고 오늘 뿌듯해해요 되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예요. 저는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8시간이나 순공을 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그게 보면 아는 걸 공부한 거거든요. 공부는 아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는 모르는 걸 하는 거라고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돌이표를 찍는 것보다 어떻게든 1회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법조문 외울 때 중요도가 높은 조문이 있고 중요도가 그쵸. 낮은 조문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요도가 다 다르잖아요. 변리사님들이 맨날 법조문 중요하다, 외워라 이러는데, 그거 저 지금도 다 못 외운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다 그거를 어떻게 다 외우는지 저는 모르겠고, 일단 진짜 브레타가 나오면 어차피 자신감을 갖고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조문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문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조문이 어디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단계에서의 조문인지. 뭐 예를 들면 공시의 주장을 언제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오나? 공시의 주장은 이제 출원을 딱 했는데 이제 좀 뭐 신규성이 뭐 상실될 수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출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구나. 출원했는데 내가 공지를 한 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조문이구나. 아니면 뭐 정당 권리자 출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남이 내 거 뺏겼구나. 그때 그냥 정보 제공해서 거절시키거나 아니면 무효심판 걸어서 무효시킨 다음에 하는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해요. 뭐 일사부재리 문제가 언제 될까요? 그거는 저쪽 뒤에서 전심판 청구가 있고 그게 확정이 됐을 때 후심판 청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도서관식으로 아까 계속 똑같은 말인데 심판, 조문, 심판 위치, 전심판 확정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스텝별로.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출원 단계에서 중요한 조문이 있고 뭐 등록 단계에서 중요한 조문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조문을 공부하실 때 제 추천은 이게 어느 지금 스텝이 어딘가, 지금 특허가 쭉 절차가 있고 상표가 쭉 절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스텝인가,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는 뭐 출원인이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건가 들어가고, 언제 하는 건가, 왜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육하원칙식으로 조문을 하다 보면 좀 암기 부담이, 이게 조문도 결국 외우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심판장인지 심판원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거를, 조문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객관식 풀면서 외우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뭐 생각나는 편인 게 뭐 없나? 네, 채무 390조, 750조 거의 국룰이라. 하여튼 민법은 조문, 저는 민법은 조문의 특성만큼은 안 봤던 것 같긴 해요. 생각을 해보면 좀 유명한 조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차고 취소, 아니면 통장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 지금 기억나는 조문 아니면 125조, 126조, 129조가 표현대리였을 것 같고, 135조가 무권대리 뭐 무과시 책임 물어봤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조문들이 왜 제가 기억에 남는지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또 귀결인데 좀 귀납적으로 객관식을 풀고 뭐가 중요하다, 조문이.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특허 같은 거는 이제 중요도 뭔지 솔직히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좀 귀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객관식을 풀고 어디가 중요한지 좀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뭐 소위 속된 말로 부셨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진도별로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실력이 올라가시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 그 진도별로 보다 보면 이게 위치가 자연스럽게 잡혀요. 예를 들면 다 모아져 있으니까, 뭐 저거 그 특허 예를 들면 저기 등록 지연 아니면 허가 지연 등으로 이제 그쪽 문제 다 모여져 있고, 거절 이유 같은 거나, 그럼 이제 그런 거 쭉 모아서 푸시고, 여기서 버려야 될 건 뭐다 과감히 버리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일단 위치 잡으시고, 또 뭐 자과 같은 거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2차 병행이나 아니면 하여튼 제가 뭐 아직 저도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근데 제가 그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저가 여기 다니면서 대부분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제 1차 때부터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솔직히 뭐 제가 뭣도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래도 이게 팁을 드리고자 왔는데,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